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있습니다. 먼저 눌러 주시고요. 댓글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030년 시장 유망 업종으로서 중장기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 핵심적인 종목 자료집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로봇 관련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겠죠. 좀 포스트 2차 전지 기대감으로써 해당 종목들 굉장히 강세가 이어지고 있겠습니다. 지금 사둬야 되는 지금 로봇 관련된 대장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점에서 주도주 실종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능형 로봇법 시행을 앞두고 있겠죠.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로봇 관련주들의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겠습니다. 지금 이 로봇 기업들의 옥석 고르기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사실 로봇이라는 신산업 부문에 있어서 현재부터는 기술력만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어떤 부분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냐 그러면은 글로벌 빅테크들 중에서 로봇 사업을 진행을 하는 기업들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자체적으로 로봇 수요가 확실한 기업들만 해당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의 협력이 필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부터는 로봇 기업들이 지금까지 대규모의 투자금으로만 연명을 했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매출을 내게 되면서 자립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혁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등 로봇주들의 주중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당 종목들 지금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내용들이 다 말씀드렸었죠. 현재 지금 주도 업종이 부재한 그런 상황이겠고, 사실 11월 달 이제 이 정부 쪽에서 공매도 금지 관련된 거 내용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2차 전지 시총 최상위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는 등 엄청난 뭔가 특별한 장세가 나와줄 듯 하다가 계속적으로 수급이 약해지고 떨어지는 모습들, 수급이 부재한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이 로봇 관련주가 부각을 받고 있겠고요. 17일에 지능형 로봇법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됩니다. 로봇에게 법적으로 보행자 지위가 부여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로봇이 보행자가 아니고 기계 장치에 대한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본다라고 했을 때, 죄송합니다. 로봇이 법적으로 지금까지는 옆에 이 실험 그러니까 이제 그 엔지니어를 항상 대동을 하고 이 시험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로봇들이 반드시 이제 사람을 데리고 다녀야 됐다. 근데 이 지능형 로봇법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자율주행 로봇이 로봇 혼자서만 뭐 배달이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연구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미국 증시에 있어 가지고도 현재 지금 계속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인공지능이나 로봇 같은 이 신기술에 힘입어 가지고 내년에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지금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두산 로보틱스나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 두산그룹 쪽에서 건설기계 쪽, 그리고 이제 CES 쪽에서 이 두산 로보틱스 쪽에 인공지능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혁신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CES 관련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이게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다라고 하는데 무슨 뭐 냉장고나 TV 같은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이제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CES라는 가전 박람회가 글로벌 IT 기업들의 신기술을 뽐내는 자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굉장히 이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혁신 기술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기술들에 따라서 핵심적인 수혜주들이 굉장히 크게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솔루션 같은 경우는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에다가 카메라를 달아 가지고 이게 유리병이냐 아니면 뭐 플라스틱이냐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 로봇 손에다가 센서가 달려 가지고 이런 재질들 그러면은 얼마나 강한 힘으로써 쥐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 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재활용을 해 주는 그런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재활용품 분류 솔루션 자체보다는 인공지능 부분에 대한 혁신상이기 때문에 협동 로봇에다가 AI를 달았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기대감이 커지게 진행이 됐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겠죠. 현재 이 글로벌 빅테크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아마존이 현재 이 글로벌 빅테크 중에서 로봇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이제 크게 주력 산업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아마존닷컴 통해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시스템이겠죠. 거기서 이제 주력 사업 쪽인 이 전자상거래 물류 부분을 로봇으로 자동화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달에 이제 새로운 물류 로봇들 같은 경우도 공개를 했고요. 이 작은 뭔가 로봇 청소기 같은 이 로봇이 이 물류 아래 들어가 가지고 뭐 굉장히 무거운 이 물류를 한 방에 들어 가지고 아마존 물류센터에 대신 사람 대신에 이것들을 날라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제 물류 로봇 같은 경우도 택배 박스를 최적화를 하는 로봇이다라고 하던가 아마존 쪽의 로보틱스 산업에서 계속적으로 신개념 로봇들이 출시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자체 로봇 수요를 통해 가지고 로봇의 핵심 기술들을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개발 중이겠죠. 향후 이제 아마존의 자체적인 화물 트럭에다가 적용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거대한 물류센터 안 내에서도 로봇으로 물건들을 올리는데 뭐 여기서 이제 나가 가지고 뭐 물건들을 싣는다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화물 트럭이 가장 중요하게 진행이 되겠죠. 근데 이 화물 트럭은 사람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뭐 심야 운행이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제 인건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이런 쪽에다가 지금 이 자율주행을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장 최근에 이제 세계 최대 로봇 청소기 기업을 인수를 했겠죠. 결국에 이 로봇 청소기를 통해 가지고 가정용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개발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스마트 스피커를 싼 값에 판매를 해 왔습니다.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음성 인식, 인공지능까지 개발이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연구 개발로만 연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혁신적인 로봇 기업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매출이 전혀 안 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로보틱스라는 기술 자체는 뛰어나지만 이 로봇 자체를 뭐 만들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한 대에 몇 억씩 하다 보니까 이거를 굳이 지금 현 시점에서 몇 억이나 주고 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년부터 매출이 로봇 기업들의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현재 로봇 관련된 산업들이 슬슬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까지도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해당 기업들이 도산을 한다라고 하던가 기술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로봇 기업들이 로봇 산업이 통폐합 수순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매출이 어디서 발생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로봇 기업들이
2년에서 3년 내에 고객사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 결국에 이 로봇이 판매가 된다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사람에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B2B로 기업에게 이제 판매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은 2년에서 3년 내에 고객사가 만족할 정도의 범용성 로봇, 그러니까 어떤 사업장에도 한 방에 적응을 할 수가 있는 이 범용성 로봇을 출시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로봇 기업이 매출을 발생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자체 수요가 핵심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존처럼 자체적으로 로봇을 수요를 할 수가 있는 물류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제조업 공장들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자기들의 제조업 공장에다가 대규모로 이런 로봇들을 투입을 해서 여기서 자체 수요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매출이 발생시킬 수가 있는 이 자체 수요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 수요를 기반으로서 로봇을 많이 이제 공급을 하겠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로봇 기업들이 매출 같은 경우도 대규모로 발생을 하고 더 많은 혁신적인 기술들을 개발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공급을 한 대규모 로봇을 기반으로서 결국에 혁신적인 로봇 AI가 개발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이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AI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특별한 영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은 데이터, 더 많은 훈련이 AI 성능에 직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체 수요를 통해 가지고 로봇을 대규모로 풀어놓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대규모 데이터 같은 경우는 확보가 될 수가 있겠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서 AI가 개발이 되고, 그러면은 더 좋은 로봇이 개발이 되는 이 수순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지금 현재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전기차 캐파가 한 200만 대 정도다라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 10배 이상, 2천만 대 이상으로 전기차를 생산을 할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테슬라의 주력 공장이 뭐 베를린에 하나, 뭐 상하이에 하나, 그리고 뭐 미국에 한두 개 정도 해가지고 한 세네 개 정도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이 중장기 캐파를 10배 이상 늘리기 위해서 10배 이상의 30개 이상의 공장을 지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공장을 운영을 하는데 엄청난 인건비는 물론이고 설비 투자라고 하던가,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기 때문에 그냥 완성차 공장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호환을 시킬 수가 있는 배터리 같은 경우도 자체 생산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고, 비용 조달이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10배 이상의 공장을 늘리면서 수백 조를 막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공장당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서 휴머노이드를 개발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배터리도 직접 생산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로봇을 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인력들, 만약에 뭐 테슬라가 인도라고 하던가 멕시코 공장에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현지 인력들을 고용을 해야 되겠죠. 고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바로 이제 공정에 도입을 할 수는 없겠고, 그러니까 뭐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더라도 숙련되는 과정까지 이 수율이, 전기차의 수율이라고 하던가 이런 안정화를 시킬 수가 있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미 숙련되어 있는 로봇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안정화 과정 없이 바로 전기차가 양산으로서 돌입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완성차 업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게 막 몇 달 동안에 수율 안정화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게 공장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말을 했었죠. 지금 현재 뭐 상하이 공장이다 뭐다 우리 기가 팩토리들이 돈을 녹이고 있는 용광로다. 계속 돈이 녹아나고 있다. 이 공장을 운영을 하는 게 돈이 엄청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의 수율 안정화 과정 없이 바로 양산에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쪽의 이런 현금 흐름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결국에 중요한 부분은 로봇을 자체적으로 수요가 충분히 진행을 하기 때문에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공장, 디스플레이 공장, 2차 전지 공장, 가전 아니면 뭐 스마트폰, IT 디바이스 공장. 그러니까 제조업 공장이 어마무시하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많다 보니까 로봇 자동화를 위한 자체 수요가 넘쳐 흘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출생률이 줄어든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기준 이하의 인력을 고용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휴머노이드를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고,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글로벌 공장을 대규모로 이제 지어야 되겠죠. 현대차그룹이 뭐 인도네시아 공장, 인도 공장, 미국 공장, 아니면은 유럽 쪽에 뭐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또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공장을 지금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로봇 수요의 자체 수요가 충족이 될 수밖에 없는데, 중장기적으로 이제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미래 모빌리티로서 뭐 배달 로봇이라고 하던가 자율주행차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을 고객들에게 로봇을 판매 계획까지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습니다. 현재 지금 글로벌 빅테크 뭐 본다라고 했을 때 뭐 애플 아니면은 뭐 구글 뭐 페이스북 아니면 뭐 넷플릭스 뭐 테슬라 뭐 아니면 아마존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글로벌 빅테크들 중에서 로봇을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테슬라 자체 수요가 있겠죠. 전기차 공장에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물류 공장 물류 센터에서 굉장히 대규모로 그런 수요가 있겠죠. 근데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 제조업 기업과는 애플 같은 경우는 있기는 한데, 애플은 직접적으로 로봇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겠죠.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조업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로봇 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매출이 발생을 하는 과정에서 자체 수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중에서 그나마 로봇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던 구글 같은 경우도 로봇 관련된 특허에 대한 원천 기술을 전부 다 싹 다 양도를 해버렸어요. 뭔 말이냐? 로봇 접겠다라는 겁니다.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구글에게 있었죠. 구글이 가지고 있다가 이제 구글이 소프트뱅크 쪽에다가 매각을 하고, 소프트뱅크가 이제 현대차 그룹에다가 매각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매각을 하고,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된 해당 부분에 있어서 좀 퇴각을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 자체 수요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국내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도 삼성이나 아니면 현대차그룹 같은 주요 기업들과의 협력이나 내지는 자체 수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정부의 로봇 지원금이나 아니면은 연구개발 투자만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자체적인 로봇을 적용을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로봇을 대규모로 팔지 못한다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로봇을 대규모로 수요를 할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은 로봇 AI 개발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로봇을 막 엄청 이 고객들이 체감할 정도의 최첨단 로봇을 바로 개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로봇을 풀고 자체적으로 풀어놓은 그 로봇을 기반으로 AI를 개발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객들에게 판매를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이 로봇의 AI가 혁신이 일어났을 때 바로 이 로봇 혁명이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관련된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삼성전자와 인수하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제조업 쪽의 자체 수요에 있어서 로봇 대장주로 등극을 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 핵심 부품들을 내재화를 하는데 성공을 했고, 이것에 따라 가지고 이제 뭐 삼성전자의 협력사라고 하던가 아니면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이런 로봇 부품 공장들을 세울 수도 있겠죠. 현재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물류 로봇 아니면 협동 로봇, 서빙 로봇 같은 캐시카우 제품이 지금 현재 대규모로 출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흑자 전환 국면으로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휴머노이드 지금 개발을 하게 될 텐데, 이에 따른 이제 아무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국내 최고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이기 때문에 핵심 수혜를 받아줄 수밖에 없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위아입니다.
제조 물류 시스템 구현을 위해 가지고 완성도 높은 로봇을 개발하고 있겠다. 결국에 이제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 산하에 있는 자회사겠죠. 협동 로봇이나 자율주행 물류 로봇 같은 혁신 제조 시스템들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같은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함께 차세대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주차 로봇을 개발을 했죠. 그래서 국내 주요 핫스팟, 굉장히 사람들이 붐비는 뭐 쇼핑몰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곳에서 주차가 굉장히 붐비겠죠. 이런 곳에다가 지금 납품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에브리봇입니다. 홈 서비스 로봇 제조 기업이고요. 세계 최초로 바퀴 없는 로봇 청소기를 출시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해당 이제 청소기 히트가 났었죠. 삼성전자의 로봇 청소기를 위탁 생산을 하게 되면서 이 로봇 청소기 외에 결국에 다른 로봇 같은 경우도 위탁 생산이라고 하던가 공동 개발에 대한 이 로봇 사업 협력 기대감이 나와줄 수밖에 없겠다.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드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부터 관련된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드렸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30 시장 유망업종 10배 고성장 핵심 종목 자료집입니다. 현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투자 포인트들과 종목들까지 지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삼성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다들 이제 써보셨을 거예요. 여기 이제 들어가셔서 급등 타이밍 검색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주식 유튜브, 여기 급등 타이밍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는 막 실시간으로 급등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하던가 이런 좀 실시간 주식 정보들을 공유를 하는 게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빠른 급등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료 주식 어플리케이션이니까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꼭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기대가 되는 종목부터 단타 관심주들까지 매일매일 이제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거 어플리케이션 이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아이디 가입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 이런 개인정보 일절 안 쓰셔도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100% 무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어플리케이션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누르시면은 위쪽에 별표 치고 10배 고성장 핵심 종목 자료집 게시판 있겠죠? 이거 누르시고요. 아래쪽에 내려보시면은 첨부 파일 있습니다. 여기 누르시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여기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부터 상한가 그 이상까지도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이제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오늘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종목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이제 뭐 여러분들에게 어제 찍어 드렸었던 STX 같은 경우 하루 만에 이제 찍어 드려 가지고 20% 이상 급등세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단기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까지 기대가 될 수가 있는 종목들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이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소개시켜드리고 있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는 장전 시황 글과 함께 매일 장 시작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장 시작 전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장 시작 전에 체크하셔야 되는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 포인트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요. 당일 이제 단타 기대감으로서 나타날 수가 있는 종목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여기 뭐 그린케미칼 아니면 뭐 에코바이오 그리고 이제 뭐 캐시그린홀딩스나 캐시코트레일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한 20% 30% 정도 올라갔겠고 그래서 지금 한 10% 20%여 정도 올라가는 상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먹으면은 좋죠. 근데 이게 아니라 단타니까 다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만
진행을 하셔서 한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단타로 매일매일 벌어가 보겠다. 이렇게 인제 진행을 하시면 재밌게 단타 매일매일 증권투데이 게시판 보시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이제 놓치지 마시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 여기서는 핵심 자료집들 공유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들도 매일매일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좀 감기라고 하던가 어제 영상 같은 경우도 그렇고 조금 뭐 감기 때문에 좀 제한이 됐었을 것 같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꼭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